자,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책론 파트죠.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보시면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시장론이 아니고 정책론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총론 파트 했고, 그 다음에 경제론 했고, 그 다음에 시장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게 정책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그래도 총론 파트, 경제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론 괜찮습니다. 시장론 5문제 괜찮고, 그 다음에 정책론 요거 한 4개에서 5문제 요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반 오늘 이제 끝나게 되면은 8개 파트 중에서 우리가 8개가 마치시는데 그 안에서 총론, 그 다음에 시장론, 그 다음에 정책론 파트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1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 파트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은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시장 실패,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정책이란 말이 있죠. 정책,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 조세 정책.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란 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봐야 돼요. 100%입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5개 중에서 토지 정책 하나, 주택 정책 하나, 조세 정책 하나, 3문제는 꼭 제 안에서 나온다 보셔야 돼요. 그러다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정책에서 2문제, 토지 정책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하고 외부 효과에서 출제가 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외부 효과 문제가 작년에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외부 효과 치서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는 한 100% 출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리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는데 1차 하시는 분들 계시죠? 1차 하시는 분들은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공법에 나오는 그 기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챙겨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시장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실패.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란 말하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란 말하고 이 2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장 실패하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자, 시장 실패란 것은 뭔데 하게 되면 시장 실패란 것은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특성의 기능과 기억나세요? 부동산 특성의 기능과 기억나십니까? 특성이란 것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은 국지적, 지역적, 그 다음에 3B 매매 기한은 장기, 법적 규제는 과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 혼란, 자금 이용성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는 자교가 정량 기억나십니까? 자교가 정량 그 중에서 잘하는 것이 자원 배분입니다. 자원 배분.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란 것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할 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할 때 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실패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실패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여러분한테 효율적으로 오지 못하는 것을 그가 돌린 부동산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 실패란 말과 관련이 있는 용어는 자원 배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원 배분. 그러면 정부 실패란 건 뭔데 하면은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정부가 여기다가 규제를 합니다. 또는 다른 정책을 내밉니다. 정부가 다른 규제나 정책을 내밀었는데 이게 시장을 더 악화시켜 버렸어.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거를 이걸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 실패. 그럼 여기서 키는 뭡니까 하면 정부 정책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한 것을 뭐라 그러고 시장 실패. 정부가 손을 댔는데 정부 규제나 그 다음에 정책 등이 요게 시장을 더 악화 만들어 버리면 요걸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시장 실패,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뭔데 하면 4가지입니다. 4가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전,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정, 부, 공, 정. 그래서 오늘부터 특강 자료 갖고 계신 분은 그냥 특강 자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특강 자료 보시면 되고 자기가 요약집 보실 분은 요약집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부 공정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 전이란 것은 여기는 뭡니까 하면 전이란 것은 불완전한 경쟁시장입니다. 불완전한 이거는 경쟁시장, 불완전한 경쟁시장.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이거는 공공재,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불확실성.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는 시장 실패를 갖고 오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공정 좀 기억해 놓을까요? 전부 공정.
불안전한 경쟁시장,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그럼 시장 실패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어떻게 놉니까? 하게 되면 시장 실패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닌 것 물어봅니다. 시장 실패가 아닌 것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공공재를 한 번씩 물어봐요. 문제 유형이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있다고. 어떻게 나온다고? 부동산 시장의 실패 요인이 아닌 것. 그 다음 뭐 물어본다고? 공공재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불안전한 경쟁시장 이런 것들,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가 요거는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을 기억하시고 불안전 경쟁시장에서 보시면은 불안전 경쟁시장을 대표하는 용어들이 있죠. 어떤 시장? 독과점 시장, 독점, 과점 시장.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체감되고 나는 좋은데,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비용이 체감되면 나는 좋은데, 거기에 왜 시장 실패입니까? 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은 죽어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은 중소업자들이 죽어납니다.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분필을 하나 개발해서 잘하고 있는데, 분필을 하나 개발해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에 1,000원씩 팔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엄청난 예를 들어서 인력과 자본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하죠.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이 체감돼서 소비자는 좋은데 누가 죽어납니까? 하면은 중소업자들이 죽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휴대폰 삼성에서 새로운 휴대폰 사전 예약 받았죠. 플립 6, 폴드 6 예약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비싸다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저 유럽 쪽으로 해서 수출이 안 되면 이 가격은 1,0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근데 그나마 이런 휴대폰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각 세계로 전부 다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 먼 유럽 쪽으로 해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라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편안하게 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시장 실패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외부효과에서 보시면은 외부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시장 실패입니다. 외부효과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이거는 시장 실패예요. 플러스라는 게 뭡니까 하면은 내 집 주위에 공원이 들어서면 플러스, 내 집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쌤 플러스 좋은데 나는 지만 좋아, 지만. 우리가 시장 실패란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효과들은 이러한 외부효과 공원이 들어서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것은 자기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시장 실패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재 한번 볼까요? 공공재. 자,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뭔데 하면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로 있죠. 도로 이런 것들.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공재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가 보기에는 백화점도 공공재 같아요. 그죠? 우리 대기업들이 국가가 엄청나게 사업을 대기업 위주로 밀어주다 보니까 백화점을 만들더라도 엄청 편하게 만듭니다. 보기 공공재 같아. 그죠? 뭐 내가 뭘 사용을 하는 데서 뭐 쫓아내긴 하나, 내가 화장실을 쓴 데서 뭘 하긴 하나.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최고 좋은 게 어디입니까 하면 백화점이죠. 백화점이 최고 좋습니다. 자, 공공재의 특징 한번 볼까요? 공원과 도로를 한번 볼게요. 공원과 도로. 자, 비경합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죠. 가위바위보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비배제성.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를 쫓아내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재는 공동소비입니다. 공동소비. 그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임성차.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으면 대구는 도로가 상당히 좋죠. 저 밑으로 부산으로 해서 또 전라도로 해서 충청도 하여튼 강원도로 가기에는 도로가 상당히 좋아.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서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충청도 동해안 쪽으로 절로 충청북도에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는 새 길이 났습니다 하면은 하면 여러분들 가고 싶어 하죠. 그죠? 새 길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걸리는 길이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뉴스 넣으면 가고 싶어 해. 그게 뭡니까? 전부 다 공공재라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 걸 말하는데 우리는 무임성차라 그러죠. 공동소비 무임성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란 것은 내가 어떤 공공재에 대해서 뭔가 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수익을 취했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뭔가를 부담을 짓는다는 원칙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
그러면 공공재 같은 걸 갖다가 사적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과소 생산이 되겠습니까? 과대 생산이 되겠어요. 생산이 이거는 과소 생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비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 비우시죠? 도시군 관리 계획 속에서 정부가 공급한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봤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정보를 득한 사람들은 정보를 사전 정보를 득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집니까 하면 도덕적으로 해야겠죠. 사전 정보를 갖다가 입수해서 투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정보를 듣고 역선택을 하게 되죠.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시장 실패라 봐야 됩니다. 시장 실패. 그럼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닌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닌가 하게 되면은 요거는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옵니다.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의 반대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기서 시장 실패가 아닌 게 답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재화의 뭡니까? 재화의 동질성 이런 거죠. 재화의 동질성 이런 것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란 것은 네 가지에 갈게요. 첫 번째, 전부 뭐하지 않으니까, 전부 공정하지 못하니까 시장 실패가 온다 봐야 돼.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은 뭡니까 하는 전부 공정하지 못하니까 시장 실패가 오더라. 그래서 전이란 것은 불완전한 경쟁 시장,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됐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공재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뭐 내구재이기도 하기도 하고 뭐 내구재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 다음에 과소생산.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 과대 생산 나오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렇죠. 부의예비효과.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네. 부의예비효과. 그죠?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과대 생산이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의예비효과. 그 다음 우리 부동산 학교론은 지대론 중에서 유일하게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르크스. 그죠? 그런 건 마르크스. 그 다음 우리 금융 중에서 유일하게 중도금 상환 수수료가 없는 금융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금융.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실패 요거 챙기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시면은 토지정책 한번 볼게요. 토지정책과 외부 효과 요걸 갖다가 일단 요까지를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지를 보니까 이 문제지가 요 세 개가 같이 문제가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토지정책하고 외부 효과를 한번 볼게요. 토지정책하고 외부 효과.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에서는 키를 찾자면 요거는 전, 부, 그 다음에 공, 정. 그 다음에 토지정책에서 키를 찾자면 이거는 이, 지, 칸. 이직한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정부가 토지시장을 못 믿습니다. 정부가 토지시장을 못 믿기 때문에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개입합니까 하면은 세 가지로 개입하죠. 세 가지로 개입하는 방법이 그게 뭐라고? 그게 이직한이라고. 첫 번째, 법률적 강제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용규제. 법률적 강제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용규제. 그 다음 직접적으로 삽 들고 들어오죠. LH나 SH가 자기네들이 직접 삽을 들고 들어와. 그걸 갖고 우리는 직접적 개입 방법.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펜대로 개입하죠. 펜대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고 합니다. 간접적 개입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앞자를 따게 되면 여기에 이직한이 되죠. 이용규제 이직한이 됩니다. 이직한. 이 종류 가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종류 가리는 것은. 이용규제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이용규제의 대표적인 것은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를 갖다 약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개발권 양도제도죠. 개발권 양도제도. 근데 개발권 양도제도는 이걸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 5개 요거 자주 나옵니다. 계속 해마다 나와 5개. 제일 먼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그 다음에 공한지세, 종합토지세. 다시 한 번 더.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그 다음에 공한지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요 5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기출문제 문제 풀어보면 계속 나와. 한우 하나 딱 시키고 싶네. 5개 얘기해봐. 다 이러면서. 네? 벌떡 일어나고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공한지세, 종합토지세. 5개. 외웠나요? 5개. 꼭 가져가야 됩니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 방법 한번 볼까요? 직접적 개입 방법.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토지비축제도. 토지비축제도는 요거는 토지은행제도를 통해서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토지비축제도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LH입니다. LH. 그 다음에 뭐 공영개발. 이거는 수용이죠. 공영개발. 그 다음에 선매는 어디서 나와요? 매수. 선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선매. 예? 어디? 토지거래 허가제, 그죠?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토지거래를 갖다가 받았는데 사용 목적대로 반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공사가 사전 협의하는 겁니다. 사전 협의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선매라고 합니다. 선매라고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은 공공임대주택 나오죠. 공공임대주택.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우리 가격에다가 직접 개입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거 2개.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요 2개. 또는 상한제란 말 쓰기도 합니다.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세금 행정이라 할게요. 세금, 그 다음에 행정. 세금 행정 이렇게 적어놓고, 세란 것은 조세 또는 세금, 그 다음 금이란 것은 이거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 그 다음에 금융, 대표적인 것이 LTV하고 DTI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법률적 강제수단 이용규제가 뭐로 나옵니까 하면 지역지구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아십니다. 봐도 알아. 어떻게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간접. 현장으로 직접 나와야 되는 건 뭡니까? 직접. 여기 보시면은 비축제도, 공영개발, 선매매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은 요거는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 개입 방법. 그런데 보니까 우리한테 세금 매깁니다, 보조금 줍니다, 부담금, 금융, LTV, DTI 하는 거, 행정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전부 다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봐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강제 수단을 뭐라 그럽니까? 법률적 강제 수단을 갖다 우리 이용 규제를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우리는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고 그러죠. 비축제도, 공영개발,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 가격에다 직접 제한하는 것 2개.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 요거는 책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책상에서 앉아갖고 펜대로 움직이는 것. 세금 매깁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부담금 줍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TV, DTI, 금융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책상에서 이루어진다 봐야 됩니다. 됐나요? 이직한 구분할 줄 아시겠습니까? 이용 규제, 직접, 그 다음에 간접 구분할 줄 아시겠어요? 비축제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비축제도는 직접.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개발권 양도제, 그것도 이용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책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을 봐야 됩니다. 이용 규제는 이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규제 넣으면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용 규제입니다. 뭐 어떤 규제, 배출권을 갖다가 규제한다 이렇게 해서 뭐 규제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이거는 이용 규제를 봐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외부 효과 한번 볼게요. 외부 효과. 자, 우리가 외부 효과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외부 효과란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 뜻. 요 외부 효과란 것은 문장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면 x가 두 개 들어와야 돼. 아시겠죠? 외부 효과란 것은 제3자에게 첫 번째 의도하지 않게란 말 들어야 됩니다. 손해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요거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해서 x가 두 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벽과 지문에 나왔을 때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 이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의도하지 않게 또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 말이 여러분한테 의도하여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X입니다. X. 외벽과라는 것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죠. 의도하지 않게 손해나 이익을 갖다 주면서도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수요와 공급자가 만나서 돈으로 거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것을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우리가 X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외부 효과에서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외부 효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자,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핀피라 그러죠. 핀피.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걸 외부 경제란 말을 씁니다. 외부 경제. 그다음 부의 외부 효과를 뭐라 합니까 하면 님비라 그러죠. 님비. 요걸 하더니 외부 불경제라 그럽니다. 외부 불경제. 그래서 요걸 하더니는 정. 요걸 하더니는 부. 그래서 핀피란 것은 정의 외부 효과 제발 내 앞으로 와서요죠.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나 앞으로 와달라는 것은 핀피. 그 다음에 제발 내한테 오지 마라. 님비, not in my backyard죠. 제발 내 뒤에 오지 마라는 것은 님비.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는데 하면 크게 세 개 잡습니다. 세 개. 비용 측면과 그 다음에 생산 측면, 그 다음에 가격 측면, 요 세 개.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물어볼까요?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느 비용이 큽니까? 예? 사적 비용, 그죠?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밤에 길거리에 쓰러진 휴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커피 마시고 던져버리는 어떤 플라스틱 통, 쓰레기, 부의 외부 효과 맞죠? 누가 치웁니까? 누가 치워요? 군구에서 치웁니다. 아시겠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그때 비용이 어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치우면 사회가 편합니까?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과 편익은 반대로 봐야 돼.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편익은 누가? 내 편익이 크다 봐야 됩니다. 친구가 밥을 사면 누가 좋아? 내가 좋아. 내가 밥 사면 누가 좋아? 친구가 좋아. 내가 돈이 많이 들면 상대가 좋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자, 우리가 핀피가 일어나면 정의 외부 효과가 일어나면 비용 측면에서 사적 비용과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봤을 때는 이때 누가 크다고? 사적 비용이 크다고. 부의 외부 효과에서는 사적 비용과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봤을 때는 이때 누가 크다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걸 편익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편익으로 물어볼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내가 돈 많이 들었으니까 누가 편해? 사회적 편익이 편하다 봐야 돼. 사회가 돈 많이 들었으니까 누가 편해? 사적 편익이 편하다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는 비용만 기억할게요. 비용도 외울 게 아닙니다. 외울 게 아니야. 정의 외부 효과는 누가 돈을 많이 들고? 내가 많이 들고. 부의 외부 효과는 누가? 사회가 돈이 많이 든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가 그 이야기 했죠.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할머니가 닭집 할머니가 뭐랬습니까? 청소는 내 돈 주고 내가 할 테니까 쓰레기는 네가 채워라. 기억나세요? 청소는 내 돈 주고 내가 할 테니까 쓰레기는 네가 채워라. 이게 외부 효과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산 측면 한번 볼까요? 생산 측면에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죠. 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산을 하더라도 무슨 생산? 여기는 과소생산. 내 돈 주고 정의 외부 효과를 가져가려니까
내 돈 주고 가져가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생산. 그 다음에 부의예비효과에서는 사적 비용 안 들었죠. 사적 비용 안 들었어.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무슨 생산? 이거는 여기서는 과대 생산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죠. 그러고 과대 생산 이거는 유일합니다. 이거는 유일해. 비용과 생산 측면 기억해 놓습니다. 비용과 생산 측면. 그 다음 우리가 정의 예비효과 발생하면은 할머니가 직접 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보조금도 받고, 그 다음에 길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됩니다. 맞나요? 자, 쓰레기 갖다 버렸죠. 쓰레기 갖다 버리니까 이때는 국가로부터 뭐 받습니까? 부담금 받겠죠. 부담금. 규제 받습니다. 규제. 그러니까 할머니 닭집대리 치우세요 하니까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 예비효과 발생하면 수요는 증가, 부의 예비효과 발생하면 공급 감소. 자, 여기서 우리가 가격 측면을 한번 볼까요? 가격 측면.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경제론 파트에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수요 증가 일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상승. 양은 증가.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 양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 그럼 우리가 가격 측면을 보자는 것은 뭐 때문에? 가격 측면을 보자는 것은 다른 건 다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부 효과란 말이 들어오죠. 정의 예비효과든 부의 예비효과든 가격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 때문에 말했어요. 외부 효과가 일어나면 가격과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됐나요? 세계 측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외부효과를 공부를 했는데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비용 측면과 그 다음에 생산 측면, 가격 측면을 답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정의 예비효과 발생할 때는 어느 비용이 큽니까? 사적 비용. 부의 예비효과 발생할 때는 어느 비용? 사회적 비용. 그 다음에 정의 예비효과라는 것은 정의 예비효과를 하면 생산은 무슨 생산? 과소생산. 부의 예비효과는 과대생산. 이거는 공부할 것도 없어. 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과대생산이 나오는 것은 유일합니다. 딱 어디서 나온다고? 부의 예비효과에서만 나온다니까. 공공재 생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공재 과소. 정의 예비효과 과소. 부의 예비효과만 과대생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측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격 측면. 자, 정의 예비효과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지만 부의 예비효과는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효과에서는 무조건 가격과 임대료가만 나오면 가격이 상승. 됐나요? 가격은 상승. 유일한 것은 과대생산. 그 다음 비용 하나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의 예비효과를 요거죠. 부의 예비효과 요거 제거 감소하는 것이 제거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뭡니까? 여기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어떤 마을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집들이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공장이 떡 들어와 있어. 하늘로는 막 일로 매연 뿌리고 밑으로는 폐수 뿌리고 이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 입장에서 마이너스 부의 예비효과 맞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부의 예비효과를 맞기 때문에 요 부의 예비효과를 제거 감소하기 위해서는 쓰는 게 뭐라고요? 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다시 말해서 이걸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이 사람 나가야 됩니다. 그럼 형평성은 안 맞아. 근데 효율성에서는 장점으로 와야 돼. 형평성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도입하려 했던 것이 개발권 양도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그게 개발권 양도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돼. 외국 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이 건물이 올라가 가지고 잎에 이렇게까지 막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건물. 이거는 이쪽 땅 토지 소유자가 이쪽 사람의 개발권을 자기가 사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외부 효과 3개 잡았어요. 비용 측면, 생산, 가격 측면 잡았습니까?
비용, 생산, 가격. 부의 예배가를 제거하고 감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하고 부의 예배가를 제거 감소하기 필요한 게 여기 뭡니까? 지역 주구제. 이렇게 해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지 않는 지역을 어떻게 어울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지역 주구제입니다. 지역 주구제. 자,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자, 82페이지 한번 볼게요. 82페이지. 대표용 1번 위에 보내시면 위에.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기 저소득 청의 주거 문제 부동산 자원비용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가 된다. 맞나요? 성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 부동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맞습니까? 전부 공정이라고 그랬죠. 전부 공정. 세 번째, 비축제도란 것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시장에 직접 개입 맞나요? 비축제도 직접 개입 방법. 그다음 네 번째, 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 비율 LTV죠. 개발 부담금 이런 것들은 직접 간접 개입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렸죠? 토지 수용은 요거는 직접. 자,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연도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개발 부담금 연도는 1989년도에서 90년도입니다. 1989년도에서 90년도. 그냥 1990년도라고 해 놓으시면 됩니다.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받는 부담금을 개발 부담금이라는데 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1990년도. 여러분들 여기 좋게끔 1990년도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해서 민간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 수익성을 저하시켜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자, 다섯 번째 문장의 키는 어떻게 봅니까? 하면 키는 뭐니? 요거는 분양가 규제란 말 보이시죠? 분양가 규제란 말 보이세요? 규제가 떴다면 무조건 공급 감소입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가 떴다면 무조건 공급 감소, 위축.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까요? 1번. 자, 부동산 시장 간접적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이직한으로 답해 볼게요. 이직한, 이용 규제, 직접, 간접, 이직한으로 답해 볼게요. 토지은행, 직, 공영개발사업, 직, DTI, 간,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공공투자사업, 직, 그렇죠. 간접적 개입 유형은 디귿, 리얼, 그 다음에 미역. 자, 오른쪽 2번 한번 볼게요.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공급의 절대량 부족 문제는 물리적 토지 문제를 초래한다. 맞나요? 두 번째,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 비율 PIR과 소득 대비 임대율 비율 RIR이라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PIR 요거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자, PIR이라는 것은 여기 플라이스입니다. 플라이스. P가 플라이스 주택 가격, I라는 것이 여기 인컴, 레시오에서 이거 비율.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소득 대비 집값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RIR이라는 것은 소득 대비 임대료 가격. 그럼 내 소득이 1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내 소득이 1년에 5천만 원인데 주택 가격은 20억이에요. 20억. 그럼 PIR 지수가 얼마 나옵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20억을 갖다가 5천 나누면 되죠. 얼마 나옵니까? 10억을 5천 나누면 얼마 나와요? 10억 5천 나오면 그리 어렵나? 5억을 5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억 5천.
5억을 5천 나누면 얼마 돼요? 10. 20억이면 얼마? 40 안 나옵니까? 40? 네? 40.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짜리 월급제이면 집 사는데 얼마 걸린다고? 40년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PIR 지수가 보통 17입니다. 17. 서울의 PIR 지수가 17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보다 좀 작다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소득 대비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 지수가 17. 다시 말해서 몇 년? 17년 걸린다고. 17년.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PIR 지수가 낮는 게 좋아요? 높는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죠. 낮은 게. 그래서 PIR 지수가 높다는 것은 주택 구입 비용이 구입 연도가 그만큼 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PIR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면서 집값이 그 PIR 값이 작을수록 주택 구매가 더 어렵다는 의미이다. OX. X죠. 그 값이 작을수록 주택 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 또는 그 값이 클수록 이렇게 하면 되죠. 클수록 주택 구매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3번이 틀렸고, 네 번째 지가구죠. 지가.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쭉 뒤로 보니까 주택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맞나요? 맞습니까? 지금 요즘 신축 아파트 말이 많죠. 입주한 아파트들이 부실공사 너무 많아요.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는 왜 그러냐면 그게 토지 가격이죠.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자재값이 너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아파트 사는 게 좋다 그러죠. 지금 신축보다는 한 5년이나 10년 전에 나온 아파트가 사는 게 더 좋다 그래. 그때가 자재가 더 좋다 그래요. 자, 5번에 한번 볼까요? 자, 도심지가 지가가 비싸. 도심지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도시 스포롤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도시 스포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도심지 가격이 비싸니까 외부에서 난개발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도심지가 비싸니까 외부에서 자꾸 난개발이 일어나. 이걸 가지고 우린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스포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결국 이거는 도시의 지가 때문에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간접적 개입 수단은 모두 개입입니까? 간접적입니다. 간접적. 이것도 이직한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직한. 공공토지비축제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수용, 개발부담금,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대부비율. 그래서 답은 내게 2번이죠. 2번. 문제 쉽다 그죠? 자, 네 번째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예비효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 맞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예비효과 또는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 두 번째, 공공재는 시장기구의 틀을 맡기는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을 위하여 과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X. X 뭐 보고? 비경합성이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나와야 됩니다. 경합성, 배제성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정부는 토지를 경제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건데 1차 하시는 분은 용도지역 요거 뜻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것이 여기 뭐예요 하면 용도지역이란 것은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1차만 하시는 분만 한번 잘 들어볼게요. 2차 하시는 분 물론 아시겠지만은 용도지역이란 것은 공법 체계에 딱 요래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또는 규제함으로써 도시를 경제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래 돼 있어. 아시겠죠?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토지를 경제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됐나요? 도모하기 위하여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것을 가지고 용도지역이다 이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효율성,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네 번째, 정부는 주민의 편을 위해서 공공재인, 도로공원 이런 것들의 도시계획 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맞고. 다섯 번째, 시장은 불안전한 정보 공급의 비탄력으로 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맞고. 자, 넘길까요? 자,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개발 부담금 부과제도라는 것은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OX. 맞나요? 개발 부담금 돼 있죠. 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세 번째,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 분양가를 갖다가 규제한다 돼 있죠. 규제란 말이 되었으면 항상 뭡니까? 공급 감소. 규제란 말이 되면 항상 공급 감소. 그럼 여기서 3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규제란 말이 되면 공급 감소. 네 번째,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이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정부 실패를 한다. 틀렸죠? 정부 실패가 아니고 시장 실패. 다섯 번째,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다 보면 당연한 거고. 자, 6번 한번 볼까? 6번에 보시면은 공공재 자체를 단독으로 물어봤습니다. 공공재 특징을 보시면은 비경합성, 비배제성, 과소생산. 1번 소비의 경합적 특성이 있다. 이거 1번에 틀렸네요. 그죠? 경합적 특성이 아니고 비경합성. 2번에 보시면 공공재는 정부의 재정이나 기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무임성차 맞고. 네 번째, 과소, 적정량 이하로 공급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과소생산. 다섯 번째, 비배제성 맞고. 자, 7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외부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그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문장에서 거래 당사자란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잘 봐놓으세요. 거래 당사자에게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누구? 제3자. 거기다 거래 당사자 X, 제3자 O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 의도하지 않은 데 있죠. 이것도 의도하여 하면 틀립니다.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 부의 예비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님비, not in my backyard. 맞죠? 세 번째, 부의 예비 효과가 규제하면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는 3번 지문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말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외비 효과란 말이 들어왔다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플러스도 가격 상승, 마이너스도 가격 상승. 그럼 외비 효과에서는 가격이 하락한다, 임대료가 하락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X라 가야 돼. 자, 네 번째, 부의 예비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이죠. 공장에 부담금 부과하게 되면 이때 공급은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상승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부의 예비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맞게 되면 지나치게 적게 생산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틀린 거 눈에 보이십니까? 부의 예비 효과는 과소 생산이 아니고 과대 생산. 오른쪽 한번 볼까? 8번. 자, 시장 실패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1번 외비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수반하는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정부의 대칭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답은 3번이네. 3번 보이세요? 정부의 대칭성 넣으면 안 되죠. 비대칭성 또는 불확실성.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독과점 공급자의 존재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게 불안정 경쟁시장을 대표하는 겁니다. 내한테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 면해준다면 나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내한테도 만약 은행 해라면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름 팔고 싶어도 여러분들 못 팔죠. 주유소, 기름, 은행, 그 다음에 통신망 이런 것들은 재벌들한테 탁탁탁 이렇게 해서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자, 9번에 보시면은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자, 우리 내 옆에 공원이 들었었습니다. 내 집 옆에 공원이 들었었으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어요? 증가. 어느 쪽? 우측. 그렇죠. 우측. 두 번째, 정의 예비 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정의 예비 효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닭집 할머니가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정의 예비 효과 맞습니까? 그 꼭 돈 줘야 돼요? 안 줘도 되죠. 안 줘도 누릴 수가 있다. 답은 2번. 자, 세 번째는 어디 틀렸어요? 눈으로 쫙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서 지급된 보상을 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상이 지급이 된다 안 된다? 보상이 지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해나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것을 외부 효과를 했기 때문에 지급된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틀린 말이지. 이해되세요? 지급된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외부 효과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왜 틀렸어요? 가치 하락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가치는 항상 상승, 임대료도 상승.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부정성과 영속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다. 부정성이 아니고 부동성, 연속성이 아니고 영속성. 이거는 일부러 잘못 적은 거겠죠. 그죠? 자,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자,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정의 예비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정의 예비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주는 거 맞나요? 할머니가 청소 깨끗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시군구에서 보조금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할머니 이걸로 쓰레받기 사세요, 뭐 비닐 사세요 하면서 보조금을 줍니다. 니은 지역지구자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죠? 지역지구자랑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죠. 특히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뭐예요?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맞고. 리얼 부의 예비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이렇게 해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맞고. 미음 부의 예비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 부의 예비 효과 비용 측면에서는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거 맞습니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답은 1번 하나밖에 없죠. 자,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옳은 것을 냈습니다. 틀린 것 1번 기업 시장 실패로서는 부동산제의 동질성, 불안전 경쟁 등이 있다. OX X 뭐 보고? 동질이 나오면 안 되죠. 동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 특징으로 가야 돼요. 판매자는 다수, 상품은 동질, 시장 진입은 자유. 이거는 전부 다 완전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니은 부의 예비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OX X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부의 예비 효과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리얼 용도적 한번 봅니다. 토지를 경제효율적으로 만나요. 공공목리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요 대목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1차 하시는 분은 요 대목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시험장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놔놓고 여러분들이 망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싸리 차라리 하나 기억해 놓는 게 낫습니다. 됐나요? 자, 요까지. 자, 좀 쉴게요.